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9월 1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자동차 보험사가 부적합한 그런 과실 비율 인용 때문에 분쟁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의 이해타산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향후 보험료 할증에다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2019년에는 예측과 회피가 어려운 이런 사고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0%가 된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갑자기 끼어든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30% 정도의 과실 비율을 적용을 하면서 그동안 분쟁과 불만이 정말 커졌는데요. 네. 앞으로는 좀 변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그동안 몇 차례 보완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형태가 그 다다른 교통사고의 책임을 가진 데는 참 부족한 점이 꽤 많았죠. 잘못한 게 없어 보이지만 사고만 나면 거의가 쌍방과실로 몰아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조차도 서로들 인정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입자만 이상해지고 또 손해까지 보는 문제로 이어지면서 다툼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네. 요즘은 그 보험사끼리도 보상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요. 이미 그 정해진 과실 비율 정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 교차로 직진 버스 우측 앞부분을 받은 이 좌회전 외제 승용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것도 100%가 아닌 30% 버스 과실이 있다고 하니까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쌍방과실로 처리하다 보면요. 네. 당장은 내가 아닌 가입된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불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네네. 보험사 배상에 의한 손해불이익은요. 반드시 다른 가입자 또는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부메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은 그 보상 대상이 되게 되면요. 보험을 경신하거나 또 다른 보험사로 옮긴다고 해도 이때마다 그 페널티로 따라붙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반대로 올라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 배상은 반드시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가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손실이 커지면은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그 보험사 운영 정책인데 네. 이런 충당 운영은 당연히 많은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죠. 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네네. 사고 발생 원인과 손해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기준인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은요. 곧 향후 보험료 할증 영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험료 감액 대상인 블랙박스가 많은 차량에 이제 보급되고 보편화되는 현상 때문에 해마다 이를 이제 가리려는 과실 비율 분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접수됐던 그 과실 비율 건수는요, 지난 2013년에 393건에 불과했지만요, 2015년 1,632건, 그리고 지난해죠, 2017년에는 3,159건으로 이렇게 급증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몇몇 포인트에 한정되어 있는 일방적인 이런 판단 기준인 과실 비율에 대응하려는 그런 보험 가입자들이 손해의식 개혁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실 비율 건수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껑충 뛰어오른 것 같은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쌍방과실이 아닌 사고까지도 책임을 지우는 이런 형평성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과실 비율 기준은 언제 또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내용은 참 좋습니다. 네. 그 부상자 치료와 또 차량 수리를 신속하게 한다는 게 명분이고요. 네. 이런 손해보험협회의 반짝 아이디어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1970년부터 교통법규와 또 판례 등을 기초로 한 그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 250개의 사고 유형별 그 과실 비율 도표를 근거로 했지만요. 그동안 그 수많은 사고 형태에서는 옥석을 가리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려 7차례나 교통법규 개정 내용과 또 법원 판결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개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 8월 개정에서도요. 속 시원한 대책이 아닌 입막음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네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개정 후 달라진 점은요. 그동안 그 100% 일반 과실 비중이 쌍방 과실 이렇게 바뀌는데 지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과실은 100% 책임이지만요. 네. 쌍방 과실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건데 네.
왜 이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라는 말씀인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네. 얼핏 그러실 겁니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연관되는 점인데요. 쌍방과실을 정의하기 역부족인 게 과실상계 기준이기 때문에 네. 보상은 결국 보험사들이 아닌 가입자의 그것도 선의의 피해자로 전가된다는 건데요. 이 핵심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 할증 제도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때문에 그 블랙박스 영상을 불이익 증거로 제시하는 분쟁이 커진 것이겠고요. 그래서 오는 2019년 이 개정에서는 이 같은 불이익이나 또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과실상계 비율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네. 모든 게 지금 보험사들이 아닌 가입자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네. 예측과 회피가 어려운 사고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 차의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바로 100대 0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와 또 금융감독원은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방법과 또 분쟁 조정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억울한 쌍방과실 처리 사례를 줄인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요. 네. 버스 교차로 사고처럼요, 아까 말씀하신 직진 전용 신호 때 무리한 좌회전 사고라면 버스 과실 30%는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그 직진 차로에서 오른쪽 차량 좌회전 예측이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해 차량으로 보고 100% 일반 과실 기준도 이렇게 신설된다고 합니다. 네. 또 같은 차선에 있던 후미 차량이 추월을 하다가 이제 앞에 있던 차를 이제 받는 이런 사고에 대한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또 후미 차량 움직임을 앞차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 과실 비율이 가해자 100%라는 판단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와, 우리가 흔히들 100%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이제 좀 무너지게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볼게요. 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지만요. 네. 도로에서는 간간히 만나게 되는 게 바로 교차와 회전 교차가 있는데요. 네. 이런 위험 사례도 이번에 개정이 되는지요? 네,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네. 자전거도 이제 교통수단으로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자전거 전용 도로나 또 회전교차로 등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과실 비율도 신설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진로 변경 중에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 뒤를 받았을 때 지금은 그래도 1대 9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는 과실 상계가 이제 100%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회전 구간에 들어간 차량이 우선인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회전 교차로 내 사고 비율도 이제 달라집니다. 만약 회전 중인 차량을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받았다면 기존에는요 4대 6의 과실 책임을 좀 이렇게 묻는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2대 8 비율로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아무리 회전 교차로라고 해도 그 구간 내에서는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번 개정은요, 기본 과실 비율에 실제 사고를 적용시키는 도로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과실에 맞춰져야 하는데 어쩌면은 불복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이 경우 그 손해보험협회가 신설하는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네네. 홈페이지에 사고 내용과 동영상 등을 올리면 전문 변호사가 검토한 합리적인 그런 과실비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와 보험사 불복은요, 30인으로 이제 구성된 그 변호사가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분쟁 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13개의 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이 가입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심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동일 보험사의 가입자 간 사고도 있고요. 네네. 또 50만 원 미만 소액 사고도 이 분쟁 조정기구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좀 변화되는 정책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네네. 앞서서 손해보험협회가 신설하는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한 일이 없어야죠. 그럼요.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의식이 깨 있어가지고 네네. 아마 이제 보험사들 마음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블랙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좀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한 말씀 거들자면요.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다는 사람, 그러니까 뭐 사실 단 한 번의 사고를 위해서 이 장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성능이나 내구성의 문제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달려있는 차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네. 아니면 또 사고 나는 그 충격에 진짜 필요한 증거물이 사라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종종.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장착을 하고 또 보험료를 좀 깎는 데 활용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진짜 자신을 지키고 또 남의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왜 그러면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보여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죠. 네, 자신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한다는 건 좀 어렵거든요, 네네. 사실은요. 네. 그때 상황을 좀 잘 짚어주는 게 바로 블랙박스의 또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좀 꼭 필요한 블랙박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